안녕하세요. 불면증 치료사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수학자이자 작가인 찰스 루트위지 도지슨이 루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으로 1865년에 발표한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햇살 가득한 오후였다. 나는 한가롭게 언덕 위 풀밭에 앉아 나만의 생각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소리가 마치 작은 음악처럼 내 귀를 스쳤다. 그러나 그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갑자기 한 가지 이상한 소리가 내 주위를 채웠다. 작은 발걸음 소리였지만 그것이 결코 평범한 소리는 아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리자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내 마음을 덮쳤다. 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거의 숨을 멈추고 바라보았다. 깔끔한 조끼를 입은 다급하게 시계를 확인하며 허둥대는 흰 토끼 한 마리가 내 앞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토끼는 말 그대로 인간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회중시계를 들고 중얼거리며 급히 달려가고 있었다. 늦었어. 큰일이야. 토끼의 모습은 말 그대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법한 광경이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끌리는 느낌을 받았다. 본능적으로 따라가고 싶어졌다.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발걸음을 옮기고 토끼가 몸을 숨긴 작은 굴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나는 굴 속으로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어두웠지만 곧 굴은 점점 깊어졌다. 나는 떨어지고 돌아가고 미끄러지며 공중에서 몇 초간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느꼈다. 몸이 어쩌면 몇 년은 통째로 날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머리 위로는 희미한 빛이 깜빡거렸고 발밑에는 끝이 없는 어둠이 펼쳐졌다. 그렇게 끝없는 낙하가 계속되었다. 떨어지는 동안 나는 지나온 일상과 집안의 평범한 풍경을 떠올렸다. 왜 나는 굳이 평범함에서 벗어나 이렇게 이상한 세계로 발을 들였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설렘이 일었다. 새로운 세계, 상상조차 못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끝없는 굴의 끝에서 나는 마침내 땅에 부드럽게 착지했다. 그곳은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색색의 빛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풀잎 하나하나가 나를 향해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정말로 여긴 어디지? 곁에는 여전히 바쁘게 뛰어가는 흰 토끼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이제껏 상상할 수 없던 생명체와 사물들이 있었다. 공중에 매달린 차들, 하늘을 나는 꽃, 말하는 동물들. 나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으며 이 이상한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단순히 현실 속 앨리스가 아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서 끝없는 모험과 상상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토끼굴에서 나온 나는 여전히 주변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다.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고 풀밭은 마치 살아있는 듯 나를 향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발끝으로 풀잎을 스치며 조심스레 걸었다. 잠깐만요. 나는 거의 소리 없이 속삭이듯 외쳤다. 흰 토끼가 나를 뒤돌아보았다.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만 여전히 손에는 시계를 들고 중얼거렸다. 누가 내 길을 막다니. 시간은 금인데 늦었다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토끼에게 다가갔다. 혹시 당신 길을 아시는 거죠? 길이라니. 그럼 당연히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쪽이야. 따라오면 알게 될 거야. 토끼는 나를 보지도 않고 재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따라가는 동안 나는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또다시 들을 수 있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공중에는 빛이 무지갯빛으로 반짝였다. 내가 본 적 없는 꽃과 식물들이 곳곳에 있었고 나무들은 땅에서 뻗어나와 하늘을 향해 구불구불하게 자라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일 리 없다는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쳤다. 그때 눈앞에서 작은 문 하나가 나타났다. 문은 작아서 몸을 구부리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었고 금속 손잡이는 반짝이며 나를 유혹했다. 토끼는 문을 향해 서두르며 말했다. 이 문을 지나면 진정한 모험이 시작돼. 얼른 들어가.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지나면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호기심이 부딪혔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호기심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고 지금 멈춘다면 영원히 후회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 너머에는 깜깜한 터널이 기다리고 있었고 바닥은 매끄럽게 빛났다. 나는 손을 뻗어 벽을 집으며 천천히 걸었다. 터널 안에서는 희미한 속삭임과 알 수 없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곳 정말 이상하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다 터널의 끝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였다.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니 나는 거대한 홀과 같은 공간에 서 있었다. 천장에는 반짝이는 별빛이 가득했고 공중에는 거대한 시계와 구름 모양의 가구들이 둥둥 떠 있었다. 벽에는 이상한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속에 인물들이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알던 현실이 아니며 이상한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곳에서의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나는 거대한 홀 안을 조심스레 걸었다. 천장 위로 빛나는 별빛과 둥둥 떠있는 가구들은 아직도 내 시선을 붙들고 있었고 걸음을 내딛는 바닥조차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끌어당긴 것은 홀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웃음소리와 말소리였다. 오, 여긴 또 누가 나타났나? 나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다.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작은 체구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 생명체는 말 그대로 고양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모습이었다. 털빛은 보랏빛과 회색이 섞여 반짝였고 눈은 반짝이며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 고양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앨리스, 맞지? 넌 여기 올 줄 알았어. 나는 순간 머리를 갸웃했다. 저를 아시는 거죠? 여긴 어디인가요? 고양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다. 여긴 이상한 나라야. 시간도 공간도 상식도 여기서는 모두 다르지. 넌 이제부터 나의 안내를 받게 될 거야. 물론 나를 믿느냐는 내 선택에 달려있지만.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동시에 두려움과 호기심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안내라. 저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군요. 고양이는 내 머리 위로 느긋하게 뛰어올라 나를 내려다보았다. 도와주다니. 도와줄 수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지.
이상한 나라는 늘 그렇거든. 여기서는 규칙이란 게 말 그대로 이상하니까.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규칙이 이상하다면 과연 내가 안전하게 모험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모험의 설렘이 넘실거렸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죠?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고양이는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앨리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네 호기심이 널 이곳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이지. 그 호기심이 널 구원할 수도, 아니면 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이끌 수도 있어. 나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이 일었다. 좋아요. 그럼 호기심을 따라가겠어요. 고양이는 만족스러운 듯 머리를 끄덕였다. 좋아. 그러면 먼저 이 홀의 규칙부터 이해해야 해. 여기선 모든 문과 길, 그리고 사람과 사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말하고 판단하지. 넌 그것에 맞춰야 하고 동시에 나만의 길을 찾아야 해. 그 순간 나는 주변을 다시 바라보았다. 바닥에 놓인 커다란 차들과 공중을 떠다니는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 속 인물들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여기서는 내가 상상한 것조차 현실이 될 수 있고 내가 믿는 규칙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에서 이상한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이 더욱 커졌다.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앨리스. 이제 너의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될 거야.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길로 돌아설 것인가는 오직 너에게 달렸지. 기억해. 여기서는 상식이 아니라 호기심이 너의 지도야. 나는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내딛었다. 홀 한쪽 끝에 보이는 작은 문이 나를 유혹하는 듯 했다. 그 문을 지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이미 결심했다. 무엇이든 겪어보고, 보고, 느껴보겠다고. 이상한 나라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나는 홀의 작은 문을 지나자마자 내 앞에 펼쳐진 공간에 숨이 멎을 뻔했다. 문을 통과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벽은 반투명한 유리처럼 빛났고 그 속으로 별빛이 춤추듯 스며들었다. 바닥은 구름 같은 푹신한 흰색으로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작은 반짝임이 일렁였다. 공기 중에는 향긋한 꽃내음과
달콤한 과일 향이 뒤섞여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진 듯 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물리적 규칙조차 자유롭다는 것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공중에 둥둥 떠있는 작은 의자를 잡으려 했지만 그것은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 버렸다. 나는 발걸음을 옮기자 바닥이 순간적으로 물결처럼 흔들리며 내가 걷는 방향에 맞춰 바뀌는 것을 느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때 작은 상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상자 위에는 작은 문과 손잡이가 달려 있었고 누군가가 나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문을 열자 순간 몸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 키가 순식간에 몇 센티미터씩 줄어들었고 주변 사물들이 거대하게 변했다. 어머, 몸이 작아졌어. 나는 놀라서 내 손과 발을 바라보았다. 손가락 사이로 공기가 더 넓게 느껴지고 발밑의 바닥은 마치 들판처럼 넓어 보였다. 바로 그때 작은 생명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말하는 장난감 병정 같기도 하고 미세하게 살아있는 곰인형 같기도 한 존재였다. 작은 눈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당신이 여기 온 것을 환영해요.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도 놀랐어요. 제 몸이 왜 이렇게 변한 거죠? 병정 같은 존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요. 크기, 형태, 심지어 시간조차도 당신의 선택과 호기심에 따라 달라지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와 함께라면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나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작은 새와 말하는 꽃, 거대한 체스말처럼 보이는 생물들이 천천히 움직이며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공중에는 다채로운 빛이 춤추고 바닥에는 소리 없는 파동이 퍼졌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나를 향해 반응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여긴 상식이 아닌 호기심이 지도인 세계군요. 나는 중얼거렸다. 병정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맞아요, 앨리스. 여기서는 규칙이란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숨은 규칙과 선택의 길이 존재해요. 당신이 선택하는 순간순간이 이 세계의 구조와 방향을 결정하죠. 길을 잘못 선택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천천히 한 걸음 내딛었다. 발밑의 바닥이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단단하게 고정되었다. 주변 풍경이 조금씩 바뀌고
그 안에서 작은 문과 길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는 알았다. 이 세계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에서 결심했다. 좋아. 무서워도 호기심을 따라가겠어. 무엇이든 보고 경험할 거야. 병정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손짓을 했다. 좋아요, 앨리스. 그럼 이제 첫 번째 모험의 길로 들어가 볼까요? 그 길을 따라가면 당신은 이 세계의 놀라움과 혼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병정과 함께 처음으로 이상한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이미 이전 세계와는 다른 상식과 논리가 뒤엉킨 기묘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병정과 함께 좁은 길을 따라가던 나는 잠시 후 넓은 공터와 같은 공간에 다다랐다. 공터 중앙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끝없이 이어진 다과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컵과 접시는 공중에 둥둥 떠 있었고 설탕과 과자는 마치 손을 내밀면 스스로 입으로 날아올 것 같았다. 공기는 달콤한 차향과 빵 냄새로 가득했고 이곳에서의 시간조차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곧 눈치챘다. 이 다가회에는 단순한 손님이 없다는 것을. 테이블 주변에는 이상하게 생긴 인물들이 제각기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모자를 쓴 토끼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얼굴이 사라진 새가 물컵 속으로 몸을 집어넣었다가 금세 다시 나타났다. 이게 뭐지? 나는 병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병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여기는 첫 번째 시험의 장소예요. 다가회라고 부르지만 단순한 음식과 차가 아니에요. 여기서 당신은 이상한 나라의 논리와 규칙을 배우게 될 겁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테이블 가까이로 다가갔다. 컵 하나를 집어드는 순간 컵은 내 손을 뿌리치듯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 놀라서 컵을 놓치자 컵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이해했다. 이곳에서는 손을 뻗는 순간조차 사물에 의지가 작용한다는 것을. 그때 모자를 쓴 토끼가 나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앨리스, 당신은 차를 마시러 왔나요? 아니면 이곳의 비밀을 찾아 헤매는 건가요?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호기심에 따라왔을 뿐이에요. 토끼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다. 좋아요. 그 호기심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여기서 모든 선택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상한 케이크와 과자들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마법 같은 속성이 있었다. 어떤 케이크는 먹으면 몸이 커지고 어떤 과자는 먹으면 몸이 작아졌다. 나는 손가락 끝에 조심스럽게 작은 조각을 집어들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 작은 선택이 필요해요. 병정이 속삭였다. 선택?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네. 어느 음식부터 먹을지, 어느 길을 먼저 갈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모험을 결정할 거예요. 실수하면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케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순간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내 몸은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했다. 바닥이 넓게 느껴지고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이 거대하게 변했다. 나는 놀랐지만 동시에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테이블 건너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작은 인형처럼 생긴 체스말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앨리스, 잘 오셨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행동이 시험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선택 하나하나가 당신의 길을 결정하니까요. 나는 몸을 움츠리며 체스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심이 일었다. 좋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는 제 호기심을 따라갈 거예요. 체스말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진정한 다가회가 시작됩니다. 차와 케이크, 그리고 대화 속에서 당신은 이상한 나라의 규칙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 배운 것들은 앞으로의 모든 모험에 영향을 줄 테니까요. 나는 숨을 고르며 테이블 위에 놓인 다양한 음식과 인물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이상한 나라의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몸의 변화만이 아니라 선택과 관찰, 그리고 이해를 요구하는 시험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고 그 호기심이 앞으로의 길을 밝힐 테니까. 그렇게 나는 다가회의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이상한 나라의 논리와 규칙을 배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다가회의 의자에 앉아 나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다. 테이블 위에는 끝없이 이어진 차 주전자와 컵, 색색의 케이크와 과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독특한 인물들이 자유롭게 움직였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나를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다. 나는 병정에게 속삭였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난감처럼 움직이는 건가요? 병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에서는 경계가 모호해요. 살아있기도 하고 물건이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 변하기도 하죠. 앨리스,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 규칙이에요. 관찰하지 않으면 길을 잃고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내 앞에서 모자를 쓴 토끼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언제나 달라지고 결코 멈추지 않아요. 그 말과 동시에 테이블 위의 시계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어떤 시계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였다. 나는 손을 뻗어 시계를 잡으려 했지만 그것은 손가락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 버렸다. 나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시간조차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면 여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자 체스말 같은 인형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맞아요, 앨리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크기, 시간, 공간, 심지어 대화마저도 변하죠. 하지만 규칙은 존재해요. 그것을 이해하면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나는 천천히 주변의 다과를 관찰했다.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이 내 손에 닿자 그것이 순간적으로 몸을 크게 만들었다가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왔다. 차를 마시자 목소리가 잠시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바뀌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군요. 나는 중얼거렸다. 병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험이면서 동시에 배움이에요. 선택 하나하나가 이 세계에서 당신의 경험과 이해를 만들어주죠. 혼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때 다가외 한쪽에서 작은 새가 날아와 내 어깨에 앉았다.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말했다. 앨리스,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하는 순간 답은 스스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길이 보일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질문.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 이곳의 규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눈을 반짝였다. 관찰하고 선택하세요. 모든 규칙은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것이 핵심이죠.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좋아요. 그럼 경험하며 배우겠어요.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케이크와 컵, 시계와 작은 인형들이 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나의 결심을 확인하듯 다가에는 살아있는
무대처럼 변했다. 나는 몸을 작게 줄이며 작은 체스말과 병정을 따라 테이블 사이를 지나기 시작했다. 이 다가회에서 나는 첫 번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호기심과 관찰이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라는 것,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혼란스러워도 나는 길을 찾을 거야. 호기심이 나를 인도할 테니까. 그렇게 나는 다가회의 한가운데서 첫 번째 시험을 맞이하며 이상한 나라에서의 모험과 배움의 길에 발을 내디뎠다. 다가회 테이블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면서 나는 주변의 모든 움직임에 눈을 떼지 않았다. 케이크 조각이 스스로 공중을 떠돌며 차 주전자는 스스로 따라오는 듯 끊임없이 내 앞에 자리를 바꾸었다. 나는 이 모든 현상이 마치 살아있는 퍼즐 같다고 느꼈다. 그때 테이블 끝에서 이상한 손님이 나타났다. 키가 작고 몸이 동그랗게 말린 모자를 쓴 사람이었다. 그는 내 쪽으로 다가오면서 특유의 말투로 중얼거렸다.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차는 무한히 채워진다. 당신은 처음이군요, 앨리스. 나는 놀라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손을 들어 내 앞에 놓인 컵을 가리켰다. 저는 모자 장수입니다. 차와 케이크 그리고 규칙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앨리스. 이곳에서 규칙은 절대 일정하지 않아요. 나는 머리를 끄덕이며 테이블 위에 있는 차를 살펴보았다. 잔 안의 차는 계속해서 색이 변했다. 초록빛에서 연보라빛으로 다시 금빛으로 바뀌었다. 모자 장수는 그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며 말했다. 차를 마셔보세요. 그러나 마신다고 해서 답이 곧장 나오지는 않아요. 이해는 경험에서 오니까요. 나는 긴장하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순간 목이 따뜻하게 달아올랐고 몸이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주변 소리가 조금씩 느리게 변했고 모자 장수의 음성은 더욱 명확하게 다가왔다. 좋아요, 앨리스. 이제 당신이 이해해야 할 첫 번째 규칙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크기, 시간, 말 모두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자 테이블 위에서 작은 체스말이 갑자기 움직이며 내 발치에 다가왔다. 앨리스, 질문을 잊지 마세요. 질문하는 순간 답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스스로 길을 발견하게 되죠. 나는
체스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길을 찾는다. 그렇다면 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체스말은 작게 끄덕였다. 맞아요. 선택이란 단순히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를 넘어서 혼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순간 다가의 공간이 또다시 변화했다. 차 주전자와 케이크는 더 크게 혹은 더 작게 변하며 공중에 떠다니는 접시들은 마치 나와 장난을 치듯 빠르게 움직였다. 나는 몸을 움츠리며 작은 체스말과 병정을 따라 테이블 사이를 달렸다. 여기서는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앨리스, 경험이 곧 배움입니다. 모자장수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차와 케이크 사이를 지나며 작은 선택을 반복했다. 어떤 케이크를 먹을지, 어떤 차를 마실지, 어떤 인물과 눈을 마주칠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두 내 모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았다. 다가의 한편에서는 얼굴이 사라진 새가 컵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났고 시계들은 여전히 제각기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 나는 몸을 작게 줄여 그 사이를 지나면서도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며 선택을 고민했다. 혼란스럽지만 재미있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자장수는 내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재미와 혼란은 함께 옵니다, 앨리스. 이곳에서 배우는 법은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나는 다가회에서 얻은 첫 번째 중요한 깨달음을 마음에 새겼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선택과 경험이 배움의 핵심이다. 혼란 속에서도 관찰과 결심이 길을 만든다. 그렇게 나는 다가회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기묘한 사건과 인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상한 나라의 규칙을 조금씩 체험하며 모험의 다음 단계를 향해 마음속으로 준비를 다졌다. 나는 다가회에서 나온 직후 갑자기 주변이 바뀌는 걸 느꼈다. 몇 걸음 옮기자 땅은 검은색과 흰색 격자 무늬로 뒤덮였고 공기는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라선 것 같았다. 나는 발걸음을 조심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나보다 훨씬 큰 체스말 하나가 내 앞에 나타났다. 인간처럼 말하고 움직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장난감처럼 단단했다. 환영합니다, 앨리스. 여기서부터는 매 걸음마다 선택이 곧 운명이 됩니다. 체스판을 건너 왕에게 도달하는 것이 목표지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다. 왕에게 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길을 정해야 하죠? 체스말은 손짓하듯 말했다. 각 칸마다 함정과 기회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첫 칸에 발을 디뎠다. 발을 디디자마자 땅이 흔들리며 주변이 빠르게 변했다. 작은 새들이 날아다니며 나를 안내했지만 이곳에서는 그들조차 믿을 수 없었다. 갑자기 내 앞에 붉은 여왕의 병정들이 나타나 칼을 높이 들고 경계를 섰다. 이 길은 쉽지 않을걸요. 체스말이 옆에서 낮게 속삭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병정 사이로 재빠르게 몸을 날렸다. 병정들은 예상치 못한 내 움직임에 잠시 멈췄고 그 틈을 타 다음 칸으로 달렸다. 체스판을 건너는 동안 나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다. 말을 잘하는 시계 장인, 그는 시간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었고 나에게 체스판 위에서 순간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쳤다. 혼자 떠다니는 모자장수, 그는 길을 잃은 자들을 구하거나 혼란 속으로 몰아넣으며 시험을 주었다. 작은 병정들, 그들은 항상 같은 경로를 지키지만 나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모든 만남과 선택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길은 단순히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선택의 연속이다. 위협과 기회는 동시에 존재하며 겁을 내는 순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상한 나라에서는 논리보다 직관과 용기가 더 중요하다. 체스판의 한가운데쯤 도달했을 때 나는 붉은 여왕과 검은 왕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둘 다 냉정했지만 각각의 요구와 시험은 달랐다. 붉은 여왕은 규칙과 명령을 강조하며 내 결단을 시험했다. 검은 왕은 관찰과 전략을 요구하며 내 판단력을 시험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없이 체스판을 가로질러 그들의 시험에 맞서기로 했다. 이 순간부터 나의 모험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결단과 용기, 판단을 통해 성장하는 진짜 여정이 되었다. 체스판의 중앙쯤, 붉은 여왕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불가사의하게 매혹적이었다. 작은 왕관이 그녀의 머리를 장식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손에 든 지팡이였다. 지팡이 끝에서 빛이 일렁이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를 읽어내려는 듯했다. 앨리스, 여기서부터는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길을
정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길을 직접 만들어 가겠습니다. 붉은 여왕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갑자기 체스판의 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발밑에서 땅이 흔들렸다. 평범한 걸음으로는 건너갈 수 없었다. 각 칸마다 문제와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어떤 칸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깊은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또 어떤 칸은 순간적으로 다른 칸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혼란을 주었다. 나는 순간 판단을 내렸다. 발을 내딛기 전에 주변을 빠르게 관찰하고 새로 등장한 병정들의 움직임을 계산했다. 체스판 위에서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전략이었고 한 번의 실수는 이전 모든 선택을 무효로 만들 수 있었다. 좋아요, 앨리스. 이제 시작입니다. 체스말이 낮게 속삭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첫 칸에 발을 디뎠다. 땅이 흔들리고 칸이 이동하면서 나는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직감과 빠른 판단으로 다음 칸으로 뛰어넘었다. 붉은 여왕은 손을 흔들며 새로운 함정을 만들었다. 갑자기 작은 병정들이 나를 둘러싸며 길을 막았다. 나는 생각했다.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 병정들의 움직임 패턴을 읽고 그 틈을 노려 달리는 것이 최선이었다. 첫 번째 병정이 오른쪽으로 돌 때 나는 왼쪽으로 몸을 튕겼고 두 번째 병정이 칸을 차지할 때 나는 그 위를 뛰어넘었다. 체스판을 건너며 나는 붉은 여왕의 시험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의 판단력과 순발력 그리고 긴장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는 능력까지 시험하고 있었다. 마침내 체스판의 중앙에 가까워지자 붉은 여왕은 잠시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잘했군요, 앨리스. 이제 마지막 선택입니다. 직진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나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다. 돌아가면 안전하지만 모험은 끝난다. 직진하면 위험하지만 성장과 경험이 기다린다. 결정은 빠르게 나왔다. 나는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뎠다. 그 순간 체스판의 칸이 빛나며 내 앞에 검은 왕이 나타났다. 붉은 여왕과는 또 다른 냉정한 표정으로 검은 왕은 내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왕은 체스판의 끝자락 어두운 빛이 감도는 칸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 여왕이 남긴 긴장감과 함정들을 지나온 나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계산과 관찰력이 숨어 있었다. 앨리스, 여기까지 온 것을 환영합니다. 검은 왕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체스판 전체를 흔드는 힘이 느껴졌다. 제가 선택할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건가요? 나는 질문했다. 검은 왕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아니요, 당신의 길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단지 시험을 줄 뿐 직접 길을 안내하지는 않죠. 그 순간 체스판 위의 칸들이 다시 흔들리며 변형되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다른 경로로 분기되는 구조였다. 나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관찰했다. 왼쪽 길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지만 지나온 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른쪽 길은 불안정한 칸이 많았지만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직감과 경험을 바탕으로 오른쪽 길을 선택했다.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체스판은 스스로 반응하며 새로운 칸을 만들어냈다. 때로는 칸이 움직이며 나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냈고, 때로는 발 아래에서 작은 함정이 나타났다. 검은 왕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날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이곳에서 중심을 잃으면 모든 선택이 무너집니다. 체스말이 낮게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다. 중심을 잡고 각 발걸음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체스판의 끝이 가까워지자 나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구조물과 장치가 칸마다 놓여 있었다. 어떤 칸은 회전하는 문으로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어떤 칸은 기묘한 그림자들이 나타나 길을 가리며 혼란을 주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직감과 전략을 모두 동원해 칸을 하나씩 건너갔다. 이전과 달리 이번 모험에서는 순발력뿐 아니라 판단력과 예측력 그리고 용기가 모두 필요했다. 마침내 체스판 끝에 도달했을 때 검은 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습니다, 앨리스. 당신은 선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길을 만들었군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 순간 체스판의 칸이 사라지고 나는 공중으로 떠올랐다. 발 아래에는 이전에 격자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점차 새로운 풍경으로 바뀌었다. 하늘은 찬란한 색으로 물들고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빛이 흘러내렸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봤다. 붉은 여왕과 검은 왕의 시험을 지나 나는 이상한 나라에서 더 큰 모험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체스판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선택과 용기, 판단의 힘이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